자, 한일가왕전 2025 시청률 1위 출발, 박서진 유다희 맞대결 결과라는 언론 기사가 눈에 보입니다. 자, 이번 한일가왕전 2025 시청률 1위로 출발했다고 하는데 정말 호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한일가왕전이 첫 회밖에 1회차밖에 방영되지 않았는데 야, 논란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린 가수가 하차했으면 좋겠다. 편파 판정 논란. 박서진 유다희 대결 충격 패배 말도 안 된다. 에녹은 왜 통편집을 당했는가? 강문경 김준수는 왜 패배를 했는가? 제가 지금 꼽아드린 것만 벌써 한 4가지 정도 되죠? 이런 논란거리가 한일가왕전 1회차가 방영되자마자 터졌습니다. 이게 제가 만들어낸 논란거리가 아니고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공감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하나 찬찬히 볼 건데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라는 그 결과 과연 맞을까요? 한국 1위 박서진, 뒤집기 영웅이 될 수 있을까? 최고 시청률 5.6%를 기록했다. 지난 2일 첫 방송된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 2025 한일가왕전이 전국 시청률 4.9%, 최고 시청률 5.6%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예능방송가의 1위의 기록을 보여줬다. 사실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까지 현역가왕2가 끝나고 나서 방영됐었던 프로그램은 바로 한일 탑10쇼죠. 한일 탑10쇼 저번 주차 시청률이 어떻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다. 바로 4%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4.3%예요. 그리고 심지어 7월 22일 날에 방영됐던 58회차 방송에서는요, 무려 5.9%의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송 회차가 4.3%, 그 직전 회차가 4.9%를 기록했는데, 글쎄요, 이번 한일가왕전 2025 전국 시청률 4.9%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최고 시청률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평균 시청률, 전국 시청률을 놓고 본다면 4.9%로 한일 탑10쇼의 시청률과 비슷한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참 글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중간에 리모컨을 돌려버리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3-4가지 정도 되는 많은 논란거리가 존재했기 때문인데, 자, 정말 박서진 씨는 패배를 하게 되는 건지, 강문경, 김준수는 패배했고 최수호와 신승태는 왜 이길 수 있었는지, 거기에 진혜성 씨는 왜 패배를 했고 박서진 씨는 또 왜 패배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린 가수는 이혼 발표 이후에 왜 한일가왕전에 나와서 편파 판정 논란에 휩싸였는지 제가 하나하나 근거 자료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우선 지금 린 가수가 하차했으면 좋겠다 라는 댓글이 제 영상에만 수십 개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각종 온라인에서도요, 린 가수가 왜 심사위원으로 왔는지도 모르겠고, 심사위원으로 왔다면 편파 판정 논란이 아니라 정말 정당하게 판정을 했어야 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자,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면, 린 이혼 이후 당당한 공식 행보를 보였다. 지면 기분이 너무 상할 것 같다. 그러니까 현역가왕 탑7과 일본에서 진행된 현역가왕 재팬 탑7이 드디어 대결을 펼치는 데 있어서 린 씨는 지면 기분이 너무 상할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결과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실제 결과는요, 린 씨는 전혀 달랐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방송에 나온 장면을 보면 일본 가수들의 노래를 듣고 있던 린 씨의 표정은 감탄에 휩싸여 있었고요. 린 씨가 평가를 할 때도 보면 일본 가수들을 극찬하곤 했습니다. 특히나 이해가 안 되는 건 많은 분들이 아니 어떻게 한국 방청객들이 일본 가수들에게 점수를 줄 수 있었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요. 자,
그렇다면 린 씨는 왜 일본 가수들에게 그렇게 웃음을 띠고 편파 판정 논란에 휩싸였을까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가수 린이 이혼하고 난 이후에 한일가왕전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 반응이 좋다 보니 일본에서의 활동 진출을 위해서 벌써 밑밥을 까는 게 아니냐, 이런 비난 댓글들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일본 활동을 위해서 밑밥 까는 거 가수 입장에서 상업적인 직업인 만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문제는 이 린 씨가 한일가왕전 2025에 심사위원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수 린 씨가 방청객으로 등장했거나 점수를 줄 수 없는 그냥 방청 모드로서 참여를 했으면 모를까, 이 서른도 마스터처럼 윤명선 마스터처럼 점수를 준단 말이에요. 평가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 가수 린 씨가 일본 가수들에게 점수를 더 많이 준 게 아니냐라는 불편한 시각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현역가왕 시즌1 때도 점수 논란과 탈락 논란에 휩싸였었던 린입니다. 겨우겨우 잠재우고 이제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한일가왕전 2025에 나와서 일본 가수들에게 편파적인 모습으로 방송에 등장을 했다라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어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이 바로 이번 한일가왕전의 첫 패배자 강문경 씨의 무대입니다. 신이라는 가수와 함께 붙었는데 결국 강문경 씨가 패배를 했어요. 강문경 씨는 사실 이 현역가왕2 때도 탑3 안엔 무조건 들어갈 거다라고 평가를 받던 가수였습니다. 하지만 탑3에는 진혜성, 박서진, 그 뒤에 강문경이 아니라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를 높게 받아왔던 가수가 들어가게 되었죠. 모르겠습니다. 그 가수뿐만이 아니라 강문경 씨도 사실 탑3가 아니라더라도 탑4, 탑5 안에는 들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거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현역가왕2의 탑3에 들어가는 가수들의 어떤 점수 논란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강문경 씨가 상대적으로 점수가 너무 낮았다라는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 첫 대결부터 강문경 씨가 패배를 해버리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죠. 신이라는 가수,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글쎄요, 비주얼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글쎄요, 이 노래 이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좀 달랐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기에서 이 강문경, 김준수, 진혜성 이들이 패배한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짚어드렸던 논란거리, 바로 장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 가수들은 뭔가 발라드스럽고 뭔가 댄스스러운 노래들을 많이 불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통 트로트로 승부를 보는 현역가왕과는 이 탑7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김준수 씨도 이 한국의 국악을 대표하는 가수로서 정말 이 암행어사 출두야를 국악스럽게 또 트렌디하게 정말 노래를 잘 불렀는데 실제로 일본 가수들도 대박이다, 이게 뭐지? 라는 감탄이 나왔을 정도의 무대였습니다. 퍼포먼스며 가창력이며 빼놓을 수가 없었죠. 그야말로 K국악의 진수를 보여줬지만 결과는 처참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진혜성 씨는 어디 달랐습니까? 진혜성 씨도 마사야에게 황당한 점수 차이로 패배를 한 거죠. 29점 대 71점. 이거 점수 차이가 말도 안 되게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특히 일본 가수들은 현역가왕 탑7 멤버들이 댄스 발라드를 못해서 안 했겠습니까? 우리가 현역가왕2 때 미션들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가수들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통 트로트와 국악으로 승부를 본 한국 가수와는 다르게 일본 가수들이 정통곡으로 승부를 본 것이 아니라 발라드나 락 버전이나 댄스 형태의 노래들로 승부를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 와중에 린 씨의 이런 많은 어떤 표현들과 반응들, 뭔가 일본 팀에게 많이 기울어져 있었다라는 논란거리가 쏟아져 왔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와중에 김준수, 진혜성, 강문경 세 사람이 특히 패배를 하게 되면서 이거 뭔가 제작진이 특별하게 밀어주려는 가수들이 또 있는 거 아니냐, 현역가왕 때처럼 이번 한일가왕전에서도 그런 논란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한일가왕전 2에 등장했어야 하는 이 에녹 가수가 황당하게도 통편집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 가수가 방송 중에 자, 출격 준비 완료라고 했는데 이 무대가 아예 공개가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녹 가수의 무대를 기다리고 있던 많은 팬분들은 이 뭐야? 왜 안 나오지? 통편집된 거야? 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차 2회차 때 방송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2회차에서 대결의 서막, 본선 게임이 진행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박서진 씨까지 무대를 다 섰잖아요. 박서진 씨와의 이 대결 무대가 사실상 마지막 무대의 순서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7등부터 1등까지 순서대로 탑7이 순위 탐색전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황당하게도 다음 주차에는 바로 본선 게임이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에녹 가수는 왜 무대를 보여주지 않았냐? 이거 통편집된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단 하나도 없죠. 다음 주차의 방송을 보면 1대1 즉흥 선발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번 탐색전이 끝나고 본격적인 본선 1차전 대결이 펼쳐진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에녹 가수의 무대는 어디로 사라지게 된 걸까요? 참 황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녹 가수의 팬분들 입장에선 방송 보다가 완전 벙찔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한일가왕전의 시청률이 높았다라고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청률이 높았던 것이 아니라 한일 탑10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에녹이라는 가수는 무대를 서보지도 못했다. 섰다 하더라도 통편집됐거나 방송에 나오지도 않았고 그 이유조차 불친절하게 설명이 되지 않았다. 가수 린 씨는 등장을 해서 일본 가수들에게 편파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리가 점수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편파 점수를 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반응이 시청자들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야기했다. 나아가선 한국 가수들은 국악, 트로트, 정통곡으로 승부를 본 반면 일본 가수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장르의 노래를 불러 공평성이 굉장히 어긋났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만 따져봐도 무려 4개에서 5가지의 논란거리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 한일가왕전이 현역가왕 때처럼 막 엄청난 경쟁을 야기하는 구도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어떤 화합의 무대로서 표현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뭐 한일전이 어디 그럴 수 있습니까? 한국과 일본의 대결인데 일본에게 패배해서 기분 좋을 한국인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충분히 이길 법한 노래 무대를 펼친 가수들은 하나같이 패배를 했고 뭔가 특정 가수들을 밀어주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생길 정도로 이 뭔가 결과가 시청자분들에게 공감대를 이루어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한일가왕전 2025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습니다. 강문경과 신의 대결. 강문경 씨가 이 첫 대결에서 패배를 합니다. 아마 이 강문경 씨 팬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속이 상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현역가왕2 여성 멤버들도 당시에 편파 판정이다. 판정 논란이 굉장했습니다. 아니 왜 일본 가수들 밀어주려고 하냐. 한국 가수들을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논란이 참 많았는데 그 첫 번째 희생양이 저는 강문경 씨가 되지 않았나. 감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신과의 첫 대결에서 패배를 하고 말았죠. 근데 강문경 씨가 노래를 더 못한 것도 아닌데 참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상당했습니다. 뭐 웬만한 여성보다 이쁘다라고 알려진 가수 신과의 대결에서 많은 분들이 좀 의외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뭐 같은 7위이기도 하지만 두 사람이 굉장히 예쁘장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특히 목소리의 특성이 웬만한 여성 못지않게 상당한 고음을 가지고 있다. 그 특징이 아마 이 대결을 지켜보는 분들이 많이 기대하셨던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강문경 씨가 첫 대결부터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때부터 의아함을 갖기 시작했죠.
린 씨도 11년 파경 이후에 한일 가왕전에서 판정단으로 첫 방송 행보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뭐 사실 이건 이혼 발표 이전에 촬영이 됐던 모습으로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현역 가왕 시즌 1 때는 2대1로 한국팀이 최종 승리를 했는데 아마 똑같은 모습을 밟지 않겠냐라는 추측도 있었습니다만 요번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 당시 때는 일본이 패배를 했으니 이번에는 일본이 승리하는 것이 뭔가 그림이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일본 팀이 이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인터넷상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최수호 씨가 한일 가왕전 막내 대결에서 가까스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최수호 씨가 패배를 했고 강문경 씨가 승리를 했다면 뭐 순위적으로 봤을 땐 강문경 씨가 지는 것이 논란이 적지 않을까 싶을지도 모르겠지만 최수호 씨가 승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대결부터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었던 김준수 씨도 일본 가수 슈와의 대결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수차가 사실 신승태 씨의 대결에서는 준이와의 대결에서 거의 이거 몇 배입니까? 거의 3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3배 가까이 되는 점수 차이로 압도적인 승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기하죠? 강문경 씨는 패배했고 국악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김준수 씨도 패배를 했는데 신승태 씨가 73점 대 27점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 됩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아무리 현장에 방청객들이 많이 계셨다 하더라도 이 점수 결과가 이해 안 된다라는 건 이 부문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로 진혜성 씨와의 대결이었죠. 이번엔 반대입니다. 71점 대 29점. 그래서 마사야 가수가 압도적인 승리를 차지했다. 진혜성이 패배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이게 참 점수를 잘 보시면 신승태 씨와의 대결에서는 신승태 씨가 73점 대 27점. 우연의 일치일까요? 진혜성 씨와의 대결에서는 마사야 씨가 71점 대 29점, 73 대 71, 29 대 27 점수 차이가 놀랍게도 2점씩 차이가 납니다. 마사야 씨가 이긴 점수인 71점에 2점을 더하면 신승태 씨 73점이 되고요. 준이가 패배한 27점에 2점을 더하면 진혜성 씨가 패배한 점수인 29점이 됩니다. 딱딱 2점씩 나뉘고 있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이게 뭐 판정단의 점수 때문인지 투표 때문인지 제작진의 의도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점수 차이가 굉장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강문경, 김준수, 진혜성, 사실 앞서 있었던 현역 가왕에서 순위의 뒤로 밀릴 당시, 그러니까 신승태 씨가 굉장히 높은 순위를 기록했던 것도 판정단의 점수, 당시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높았기 때문인데 진혜성 씨나 뭐 김준수 씨나 강문경 씨나 이 대국민 투표, 그러니까 국민들이 손으로 뽑는 투표 때는 오히려 이들의 순위가 더 높았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최종 결과도 진혜성 씨가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압도하며 탑2에 위치할 수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국민들의 손으로 뽑아서 순위가 높았던 가수들이 내리 패배를 했고 신승태 씨가 승리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최수호 씨도 마찬가지죠. 최수호 씨도 당시에 이 실시간 문자 투표, 대국민 투표에서는 상당히 순위가 낮았지만 판정단들의 점수가 높아 이 탑7 안에 들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최수호, 신승태 두 사람은 승리했고 진혜성, 김준수, 강문경 세 사람은 패배했다. 의아하죠. 근데 무려 42점 차이로 패배한 진혜성 씨, 문제는 이 다음 대결에서 펼쳐집니다. 한국의 1위 박서진, 일본의 1위 유다희, 두 가수의 대결이 펼쳐지는데 사실상 결승전과 다를 바 없다라고 자막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이 되죠. 이때 보면
박서진 씨가 배 띄워라 노래를 정말 기깔나게 부릅니다. 기가 막히게 불렀어요. 고음이면 고음, 파워면 파워, 감성이면 감성. 이 박서진 씨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미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배 띄워라가 알다시피 불러왔던 많은 가수들이 굉장히 걸걸하거나 통 큰 목청으로 이 노래를 불렀는데 박서진 씨가 이 배 띄워라를 어떻게 부를까 했는데 목청은 목청대로 자신의 특성인 미성은 미성대로 뽐내며 정말 고급스럽게 이 배 띄워라를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여줬던 장구 퍼포먼스, 상대팀인 이 유다희 씨가 깜짝 놀랐을 정도로, 그리고 가창력 부분에서도 고음에서 박서진 씨의 노래 실력에 대한 논란거리조차 생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한 고음의 파워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대편인 유다희 가수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죠. 근데 여기서부터 좀 의아했어요. 박서진 씨는 배 띄워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한일가왕전이 아무리 뭐 가수들의 대결이라고는 하지만 대다수가 우리는 트롯 가수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트로트나 굉장히 고전 음악을 가지고 노래를 부른 반면에 유다희 가수는 자신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은 자신의 밴드 활동 당시의 노래를 불러서 이 노래를 불렀죠. 근데 이 결과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방청객으로 다녀오신 분들의 전언에 따르면 박서진 씨가 충격적인 점수를 받았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패배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진혜성, 김준수, 강문경 이들과 똑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신승태, 최수호 두 사람이 승리하고 진혜성, 강문경, 김준수 세 사람이 패배한 그림 제가 쭉 설명을 드렸죠. 마찬가지의 논례로 결국 1등하는 박서진 씨도 패배를 하는 그림이 된다. 사실 이 현역가왕에서 우승을 할 때 박서진 씨가 얼마나 탈락 위기가 많았습니까? 그게 전부 다 판정단의 점수에 의해서였잖아요. 하지만 결국 국민들의 손으로 박서진 씨를 1등으로 올려놨는데 이번 한일가왕전 2에서 첫 대결, 그것도 일본의 1위와의 대결에서 패배를 한다. 의도가 굉장히 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현역가왕이 안 그래도 논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라는 점을 놓고 본다면 글쎄요, 굉장히 좀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현역가왕 2의 대결에서 정말 박서진 씨가 패배를 하게 된다면 아무리 이게 한일가왕전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어떻습니까? 논란거리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논란거리의 주 이유는 뭐가 될까요? 바로 시청률 확보를 위해서다. 박서진 씨가 패배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이 그림이 나와줘야 그 다음에 방영될 두 번째 대결, 지금 뭐 예고편이 공개가 됐었죠? 대결의 서막, 드디어 본선 1차전 대결이 펼쳐지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확 몰릴 거 아닙니까? 박서진 씨가 무난하게 승리를 하게 된다면 이거 시청률 확보, 이때까지 현역가왕이 계속하여 박서진, 그리고 요번에 패배한 진혜성, 이 가수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가장 거대한 팬덤을 지닌 이 두 가수가 마치 굉장히 패배하는 것처럼 그림이 그려졌을 때 시청률을 올려왔단 말이죠. 이 전략이 저는 똑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서진 씨가 이 멋진 장구 퍼포먼스를 보여줬음에도 결국 시청률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이 제작진이 이렇게 목 놓아 부르던 시청률 잘 나왔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적으로는 잘 나왔지만 절대적으로는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제가 요걸 좀 보여드릴게요. 티빙이라고 하는 이 OTT 서비스에서 올라온 종합편성 방송사들의 전체 순위입니다.
여기에서 한일가왕전은요, 아쉽게도 3위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채널 A의 예능 방송도 이기지 못했고요. JTBC의 다큐 방송 프로그램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이 언제와 비슷하냐면 이때까지 꾸준히 방영되어 왔었던 한일 탑10 쇼와 다를 바가 없었다. 한일 탑10 쇼가 화요일날 방송이 되면 이렇게 3위에서 4위권 안에 요 종합편성 채널에서 항상 순위 유지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한일가왕전도 한일 탑10 쇼와 다를 바가 없다. 사실 제가 비교군으로 말씀드렸던 미스터 트롯 3의 한일전도요,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사랑의 콜센터와 비슷한 시청률, 비슷한 시청 순위를 보여줬습니다. 이 OTT 사이트에서 말이죠. 그러니 한일가왕전 역시 기존에 있었던 한일 탑10쇼와 별다를 바 없는 순위를 보여줬다라는 건 절대적 시청률이 생각보다 높지 못했다.